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차원 상승에 대하여 3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원 상승 1부, 2부를 거쳐 오늘은 이제 3부째인데요. 오늘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오늘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오늘은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는 차원 상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판타지 소설이나 예언서나 뭐 성경에서나 이렇게 흔히 우리가 종교적 영역 또는 신비 영역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로 치부해 왔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지금 와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미 우리 현실에서 차원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알아차리자는 차원에서 1부, 2부에서는 우리 현실에서 차원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세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이제 전쟁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뭐 쭉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휴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 게 그냥 뭐 터무니없는 소리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안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건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차원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 문명 안에서도 여러 차원이 이렇게 중첩된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이 하나가 다가 아니다.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문명 안에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중첩된 차원들을 우리는 살고 있다. 마치 우리가 3차원에 살 때 1차원이라고 하는 점의 차원에 사는 존재, 2차원이라고 하는 선과 면에 사는 존재, 이런 존재들 우리는 입체 상태가 되면 다 그 1차원, 2차원을 볼 수 있듯이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의 어떤 존재감을 우리는 못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3차원에 산다고 해서 4차원이 없는 건 아니다.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더 많은 우주와 행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자들의 얘기는 99%를 아직도 모른다.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고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가 현재 과학의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주의 99.9%를 차지하는 게 암흑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인데 하나도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게 없다. 우리 인간이 보고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지각체계의 이 모든 정보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느끼는 이 감각체계, 이게 단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도 우리의 교만이죠. 오만이죠. 인간이 감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들이 아닌 게 가시광선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들이 단데 가시광선으로 본다라고 할 때 이 주파수의 대역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대역들은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안 보이는 감지를 못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다다. 그런데 우리는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것만 마치 세상이 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또는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는 차원이 다가 아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비로운 얘기를 하자면 외계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는 과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외계인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게 과학자들의 자세죠. 종교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대표적이라는 어떤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교황청에서 좋다. 교황이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했다. 미국의 나사라든지
수많은 어떤 과학 단체들이 이제 막 그 증명하고 규정하고 나서는 게, 외계인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 넓은 우주에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 돼 있죠. 뭐 음모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떤 그 얘기들, 영화 스토리에 보면 맨인 같은 거에 보면 외계인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지구 안에서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설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만큼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외계 생명체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심심찮게 얘기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탄소 기반 물질 체계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물질계라고 하는 물리 법칙이 우주의 유일한 물리 법칙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죠. 물리 법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턴 법칙부터 양자역학까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힘의 네 가지 힘의 원리에 의해서 물리 법칙이 돌아가고 있다,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주의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을 넘어선 법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초월 현상이다, 초능력이다, 신비 영역이다, 종교 영역으로 얘기할 만한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해 왔던 초물리적, 다시 말하면 초월적 어떤 현상들, 물리 현상을 초월한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과는 다르게 작동되는 뭔가 현상들이 우리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물리 법칙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물리 법칙들이 참 많구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의 물질계, 우리의 물질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물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핵심 물질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우리 우주에서, 우리 지구에서 작동되는 물질의 기본 물질이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 법칙이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지구에 없는 물질들,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이 움직이는 물리 법칙은 중력을 벗어나는 그런 물질도 있고,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물질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우주의, 그 넓은 우주에 탄소 기반의 물질계만 있다라는 걸 장담한다는 게 너무나도 그거는 오만스러운 거죠. 탄소 기반의 물질계만 있는 게 아니다. 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 물질계도 존재할 수 있고, 공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계도 존재할 수 있고, 그걸 이제 그 판타지 소설 같은 데서 물의 정령이다, 뭐 바람의 정령이다, 불의 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에너지들을, 그 에너지가 물리력으로 행사하고 있는 물리력을 우리는 보잖아요. 탄소 기반이 아니어도 물질로 현현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뭐 이 모든 나무나 흙이나 사람 몸이나 모든 물질들이 탄소 기반 물질이 아니어도 물리력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물리력을 느끼는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은 나름대로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물리력들이잖아요. 이거는 탄소 기반의 물리 세계의 물리 법칙하고는 또 다르게 적용되죠.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렇게만 봐도 우리 지구 안에도 물리 법칙이 다르게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동물마다 다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간만이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인류 원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차원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차원 안에도 수많은 차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인간끼리 살아가고 있는 인간 한 명 한 명도 다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죠. 야, 쟤는 4차원이다. 딴 차원에서 사는 사람 같아. 아득히 나하고는 뛰어넘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다. 나보다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 넘사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부터 쟤는 아주 차원이 낮아. 상종할 수가 없어. 대화가 안 돼. 같은 인간이라도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이야. 이런 말도 하면서 차원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대화가 안 된다는 게 단절되어 있는 뭔가 소통이 안 된다 할 때 그저 말이 같은 한국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게 그 사람하고 벽이 느껴진다 할 때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같은 차원에서 산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저마다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 게 그저 판타지 소설에서 우리가 이 차원 저 차원 넘나드는 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지구 차원에서 차원 상승이 일어난다는 건 객관적으로 느끼는 차원 상승은 또 뭐냐. 물질계에서 물질 문명이 차원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명확해요. 이 물질 문명의 차원 상승은 고체 시대에서 기체 시대로 변환되고 있는 차원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기체 시대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파수의 시대, 파동의 시대, 정보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로 넘어갔고 물질의 어떤 기본 축이 현실이라고 하는 입자세계의 축에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파동의 축으로 데이터로 트래픽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이동으로 가치가 넘어가 있는 상태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물질의 축이 이미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가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화폐가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를 이제 대체할 만큼의 막강한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우리의 의식조차도 온라인에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더 이상 이제 입자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기체적 사고방식으로 생활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번 만나면 인연을 중시하고 혈연과 가족과 어떤 그 지연과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고체적인 관점에서 직장을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다. 한번 결혼하면 평생 늙을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물론 미덕으로 지금도 아주 권장되고 있는 우리의 풍습이긴 하지만 이혼율이 엄청 높아지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명의 변화죠. 바뀌고 있다 이거죠. 단단한 그 관계에서 느슨한 관계로 언제든지 만났다 헤어지고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입자적인 관점이 기체적인 관점으로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의식이 지금 이제 기체적 의식으로 바뀌고 있죠. 인간의 의식이 입자적 의식에서 기체적 의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알아차려야 돼요. 물질 문명도 인터넷상에서 문명이 오프라인상으로 이제는 다 넘어오고 있어요. 인터넷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어떤 그 룰이라고 불려지는 그 법칙들이 바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뭐 뉴럴링크 같이 뇌에다가 칩을 이식하는 문제라든지 챗GPT나 AI가 우리의 비서로 자리 잡는 문제라든지 뭐 유비쿼터스, 5G, 사물 인터넷 이러저러한 그 모든 기술들이 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던 정보의 어떤 기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제 육체적인 삶의 주파수로 그 얘기되는 모든 데이터들로 일상생활들을 하게 되는 시대로 넘어왔죠. 그래서 혼재되고 있어요. 가상과 실상이 혼재된 상태에서 현실 세계라는 게 지금 병행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대체되는 시대가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차원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신체가 더 이상 육체적 탄소 기반의 신체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신체로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만 해도 우리의 데이터 중심의 시대라는 게 구글 계정이나 무슨 SNS 계정 없어지면 큰일 나는 시대죠. 내 화폐, 내 그 재산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좌들이 비밀번호 털리면 다 내 재산이 아닌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이미 이것 자체가 이미 이제는 우리가 물질의 축이 바뀌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죠. 이미 상태가 바뀌었다. 물질의 기본이 바뀌었다. 에너지인 정보가 실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물질 기반의 어떤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진정한 차원 상승이 일어나는 건데, 세 번째 차원 상승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차원 상승에 우리는 지금 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탄소 기반의 입자적인 신체, 또 인류 원리적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인간의 신체가 이제는 바뀌어가는 시대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성전환도 자연스럽고 동성애도 자연스럽고,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딱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고 있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들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바뀌니까 의식도 바뀌는 거예요. 물질 기반이 바뀌니까 의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차원 상승에 지나지 않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냐면, 아바타라고 하는 나의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의 아바타 홀로그램 신체가 일상을 대체하게 되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수많은 차원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차원들이 실상의 차원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기서 일어나는 커뮤니티와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실상생활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되고, 그게 나의 경제적 가치라고 불려지는 나의 실제 가치가 거기에 더 비중이 더 넘어가 있는 시대로 넘어가죠. 그렇게 바뀌는 시대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이건 좀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물질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우리 인간만이 경험하는 탄소 기반의 물질계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서서히 인지할 때쯤 되면 외계 지적 생명체들의 차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해요. 외계 문명과의 교류가 일어나고,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게 꼭 인간의 어떤 몸을 가진 물리 법칙이, 인간의 물리력을 가진 그런 신체가 아니라 인간의 물리력과는 전혀 다른 물리력을 가진 신체에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우리 지구 차원에서의 몸덩어리, 또 물질, 이런 걸 완전히 다른 물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물질 같은 그런 신체로 우리가 교류하게 되는 신체들을 만나게 되는 시대도 이제 곧 오게 돼요. 아직은 안 드러났으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말이 되냐? 판타지 소설 같은 것이나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외계인이 있다는 게, 지구에 지금 외계인이 있어도 안 드러나잖아 하는데, 인간의 문명이, 홀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대체되는 시대가 오게 되면, 지금도 AI가 생성한 아바타 같은 캐릭터가 실물과 똑같이 딥페이크라고 인물을 복제해서 만들어내는 걸 실제 인물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되잖아요.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가짜 홀로그램인데, 가짜 영상인데 진짜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래픽으로 조작한 어떤 이미지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뭔가로 이렇게 등장했다 이래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홀로그램을 우리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리고 그 홀로그램에 우리가 오감을 느낄 만큼 정보가 담기기 시작하면 이걸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가상현실하고 이게 증강현실 상태가 되면
홀로그램을 그 홀로그램이 아닌 홀로그램의 오감의 정보가 담긴 상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버젓이 뭐 간판부터 모든 길거리의 정보나 이 모든 것들이 홀로그램이 우리한테 실제 존재하고 있는 실물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실물로 나타나는 그림이 꼭 인간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캐릭터들, 그런 실제 사물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온갖 그 만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물질들, 그런 어떤 형태들로 존재들이 드러나도 재밌게 그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금만 해도 우리가 로봇들이 막 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할까, 뭐 자동 청소기 같은 게 돌아다녀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점점 더 이제 로봇의 기술이 발전하고 인체 사람을 닮은 로봇도 나오지만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이상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도 그건 로봇이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당연히 저런 게 내 옆에 다녀도 이상하지 않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듯이 홀로그램도 그런 홀로그램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오감의 정보가 담겨있는 홀로그램들이 돌아다닐 때 그건 물질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온갖 가지 형태로 순간적으로 형태를 바꾸고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때 귀엽다, 재밌네, 신기하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언제부터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기 시작해요. 홀로그램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응용하는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체처럼 쓸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물질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면 서서히 외계 생명체라고 불려지는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신체,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들이 우리 옆에 나타나도 그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다. 왜 가상현실 게임이나 증강현실 같은 그래픽들이 홀로그램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주변에 자주 접하기 시작하면 외계 생명체들이 자유롭게 자기 신체를 바꾸거나 물리력이 전혀 다른 물리력을 보여줘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왜? 그것은 몸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죠. 그런 시대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45년 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실제로 있어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지구를 이제 조작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미 지금도 혼재하고 있는 상태다. 인간이 감지 못해서 그렇지 감지 못하는 에너지들이 없는 게 아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 세계라고 불려지는 영혼이다, 귀신이다, 뭐 어떤 에너지체다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뭐 또 영매라든지 또 빙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영적 존재랑 우리가 체험을 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다른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적인 얘기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수많은 차원이 혼재하고 있고 우리 각각의 개인들 역시 각자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이 우리 이미 지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냥 그저 판타지처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고 그걸 나의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려 그러면 차원 상승이라고 하는 게 한 단계 차원 상승해서 두 번째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차원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차원까지 올라가는 게 지구 문명이 지금 차원 상승하는 게 그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수많은 차원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차원도 있구나, 저런 차원도 있구나를 이제 그때는 알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그저 두 번째 차원 상승한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고 외계 문명이 있냐부터 뭐 홀로그램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로봇을 인간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될 것이냐, AI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이냐, 이러저런 논란에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시기가 이제
한 홍역을 거치고 넘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혼재된 차원의 세상 속에서 수많은 차원들이 여기저기가 같이 이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차원 교류가 가능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내가 두 번째 하늘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내가 의식 상승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거기서 또 끝나버리게 돼요. 근데 진정한 차원 상승이 어디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냐면, 이제 지금부터 핵심 결론인데요. 제가 왜 차원 상승에 대하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어쩌라고거든요. 차원 상승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내가 차원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차원 상승이라고 하는 방탈출 게임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차원 상승을 해서 온전한 차원 상승을 해서 세 번째 하늘까지 우리가 도달한 차원 상승으로 온전한 차원 상승을 하고 나면, 다시 말해 의식 상승이 완전한 의식 상승이 일어나서 깨어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차원을 자유자재로 그때부터는 차원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어느 차원에도 내가 함몰되지 않고 예속되지 않고 어느 차원이든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행자로 재미있게 유저로 여러 가지 차원들을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때 비로소 제가 얘기 늘 하고 있는 불멸자로서, 우리가 신으로 창조주로 주인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불멸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차원에서조차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또 어떤 환경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그 환경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그 환경에 우리가 활용하는 법을 알아차리고, DNA에 예속당하고 종속되지 않고 DNA의 염기 서열을 바꿔서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고, 환경의 특별한 어떤 한 에너지, 그 속성값에 종속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속성값을 나하고 맞춰서 상호작용하는 속성값으로 새롭게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비로소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신체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신분에도 종속되지 않고 어떤 물질계에도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어느 차원이든 자유롭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멸자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그럼 어떻게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느냐? 두 번째 하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두 번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지구 문명이 차원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하늘인 여러 차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차원을 경험하는 시대가 두 번째 하늘을 경험하는 거구나 이제 알아차리고, 그 두 번째 하늘까지는 시간과 공간에 종속된 상태, 다시 말해서 내 의식이 아무리 신분이 바뀌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빛이라고 하는 광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내 의식이 이런 신분 저런 신분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는 있어도 여전히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가진 하나의 존재로서 여전히 광속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차원, 또 이 우주라고 하는 한 차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차원의 경험, 세상, 그거밖에는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우리 우주 안에 다중우주라고 하는 차원이 중첩되어 있지만 내가 임의로 다른 차원을 넘어가지는 못한다. 이 들어와 있는 이 차원 안에서 수많은 차원이 변형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은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겠지만, 내가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 다른 차원으로 아예 이동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빛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라는 신분을 가진 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다. 나라는 신분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주파수, 빛몸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조차도 내가 완전히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극 상태예요.
텅 비어 있는 우주 근원의 존재가 된다라는 게 우주 근원이라는 개념조차도 사라지고 암흑 물질 상태, 암흑 에너지 상태로 깜깜한 상태, 빛이 없는 상태죠. 알갱이, 빛알갱이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관측되지 않는 상태, 관찰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나는 어디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내가 모든 것에서 집착에서 벗어나서 쑥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래 나는 텅 비어 있는 근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이 와요. 불멸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건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시간대에도 나는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무 차원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나는 그 무엇도 아니다 하고 텅 빈 상태로 내가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선입견 편견을 버리면 되는데,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영자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영자가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하기를 패가 망신한 시절에 자기가 옴짝달싹 못할 만큼 다 망가졌다 하는 상태에서 뭔가 자기가 이제 결심을 했대요. 이제까지 자기가 절대 죽어도 난 이건 못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하나씩 해보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이때까지 금기시 해왔던, 이는 절대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씩 해보자 하고 자기가 진짜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대요. 강아지를 키우고, 자기는 살아있는 그 무엇은 인간 말고는 절대 옆에 못 두는 성격인데 강아지를 키워보고, 못 먹는 음식도 다 먹어보고, 한 번도 안 가봤던 길로도 가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 죽어도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모든 것들, 이건 죽어도 못해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 편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다. 얘가 참 위대한 깨달음이죠. 차원을 넘어선다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 몸덩어리, 나라고 하는 신분, 나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인류라고 하는 인간 생명, 이 모든 기본적인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나의 기본을, 이 가정을 건드렸을 때 개념이 깨지고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개념의 지각체계가 안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는데, 우리도 가정을 건드려야 된다. 내가 누구지 할 때 나는 인간이고 한 번 태어나면 당연히 죽게 돼 있구나, 이런 모든 철저히 철칙으로 믿어왔던, 절대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절대 진리, 절대 믿음을 다 내려놓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게 과연 내가 얼마나 아는가, 과학자들도 모르는 그 우주에 대한 비밀을 내가 과연 얼마나 알 것인가 할 때 하나도 모른다면 차라리 오히려 더 속 편하죠. 어차피 모르는 건 내 마음대로 상상해도 다 틀린 게 아니다가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게, 죽는다라는 것부터, 몸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외계인부터 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하게 불려졌던 신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툭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니고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뭐든지 다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툭 받아들이고, 그렇게 열어놓고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열린 세계라고 하는 에너지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열린 개가 그때 이제 비로소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 때 열린 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바람과 얘기하고 제재처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무랑 얘기하고 온갖 요정들을 만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육체의 법, 육체의 관념을 벗어나서 볼 줄 아는 그런 선입견을 한번 내려놓고 보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신분도 아니고 아무 곳에도 있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는 게 실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경험할 수 있는가? 무의식 상태가 되면 그때가 되죠. 거기서 시작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텅 비어 있는 존재로 어떤 것도 사실은 내가 하나만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이 나구나라는 게 그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무극 상태에서 빛 알갱이의 신분을 벗어나야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차원 이동이 가능해요. 우주보다 더 넓은 우주, 더 많은 차원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되려 그러면 어떤 신분도 아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비로소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는 무한 상상의 세계의 나래가 펼쳐지죠. 그 상태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무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상태. 텅 비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상태가 텅 비어 있는 암흑 속에서 내가 번쩍하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세계든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차원이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걸 선입견을 가지고 이건 상상이구나 공상이구나 이거는 그냥 뭐 판타지 소설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닫지 말고 열어놓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왜냐 실제로 그런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놓고 보면 내가 무극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비로소 뭐든지 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때 비로소 차원 이동이 가능해요. 번쩍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느 차원이든 갈 수 있고 어느 차원이든 내가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자유롭게 상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해요. 텅 빈 상태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거부감도 내려놓고 뭐든지 만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구나 하고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번쩍번쩍 할 때마다 상상으로 뭐든지 만나보는 거죠. 뭐든지 돼보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돼보다 보면 그 상상놀이 하듯이 그냥 텅 빈 상태에서 뭐든 관측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가는 게 일상의 한 부분으로 그냥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나는 이런 몸도 만들 수 있지 하고 순간 내가 번쩍할 때 내가 느끼는 기분, 감정, 내가 느끼는 오감이 이 몸 상태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몸이 실제로 내 몸에 이 현실이라고 하는 몸에 나는 그런 몸으로 내가 지금 변해 있는 상태를 그때 내가 잠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분들을 또 오감으로 느껴보는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거울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보고 있으면 내가 실물이 눈앞에 드러났으니까 나는 안 변했네 하겠지만 눈을 감고 상상하면 눈 속에서 감고 있는 속에서 꿈을 꿀 때는 오감으로 생생히 느낄 때랑 똑같이 상상할 때 오감으로 생생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몸의 신체가 실제로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차원 상승이 이제 지금 이제 오늘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끝을 좀 내야 되겠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좀 결론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능력자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이나 아주 수많은 사도들의 기적들 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성경에 참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다 초능력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초경을 눈을 띄우고 무리를 걸어 다니고 뭐 떡을 그냥 뭐 5천 명이나 먹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판타지 소설처럼 그냥 쓴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우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게 다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그걸 떠나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게 우리가 드러난 일이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가능한 일이다. 그럼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월 현상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뭐
무속인들도 뭐 용한 점쟁이들은 뭐 아주 그냥 뭐 쪽집게처럼 뭐 알아맞히는 건 기본이고, 뭐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초능력자들이 많은 게 그냥 뭐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되는가가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초월적 현상이라는 게,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세 번째 하늘까지 알아차리고 갔다 왔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물리 세계에서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만큼 초월 현상, 초능력, 그런 신비 현상들을 나도 초자연적 존재처럼 뭔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내 의식이 진정한 차원 상승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상태까지 가자 이거죠. 제 얘기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수많은 기적들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한 게 아니다.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은 현상들을 의식만 바뀌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차원 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불멸자로 이 차원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신체가 되면 유전자를 내가 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또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이 자연법칙이 종속되지 않고 그 자연법칙 안에서 내가 활용하면서 또 다른 물리법칙을 내 다른 신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성형수술만 해도 인생이 바뀌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한다 그러죠. 신체 일부만 바뀌었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더라.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자기 의식도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아는 사례들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몸 하나 조금만 바뀌었는데도 자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자기가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질 만큼 의식이 바뀌더라 이거죠. 몸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면. 그러면 내 물리적 몸이 바뀌었다라고 내 스스로 내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내 물리적 몸을 바뀔 수만 있다면 나는 다른 신분의 상태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되려 그러면 제가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게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인데, 빈몸 유기체라고 하는 진정한 차원 상승을 한 상태에서 세 번째 하늘까지 가서 무국 상태에서 원하는 몸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기체를 빈몸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할 때, 어떤 차원에서든 통용될 수 있는 나만의 유기체의 몸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차원 상승한 몸을 만드는 건데, 빈몸이라는 게 물리 법칙이 이 단백질 기반의 몸 이런 게 아니라 주파수 기반의 몸, 에너지 기반의 몸, 이런 몸으로 내가 신체가 온전히 세팅이 되면 그때는 나는 물리 법칙이,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몸 상태가 되는 거죠. 정신만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진 거를 다르게 대처하는 게 확연히 다른데, 마음 자세만 달라도 상황이 다르게 다 보이고 처리하는 능력이 다른 게 나오는데, 의식체가 완전히 다른 의식체로 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의 신체에서 나오는 몸의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죠. 물리 법칙이, 다른 물리 법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초능력이라는 게 나오죠. 신유은사라고 불려지는 치유력도 그때 나올 수 있고요. 독심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도 그때 나오고, 유체이탈도 가능하고,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신비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초능력들을 쓸 수 있는 단계가 몸이 아니었을 때, 내가 내 신체가 이 몸 단백질 기반의, 탄소 기반의 물질체가 아니었을 때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떤 생각이든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내 신체가 어떤 신체든 변할 수 있는 신체가 나는 순간 바뀌었다라는 순간 이동과 순간 정보가 바뀔 수 있는 순간에 나는 다른 자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중인격들이 자아가 바뀔 때마다 신체가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얼마든지 다중인격으로 여러 인격을 바꿀 수 있는데 내가 통제 불가능한 다중인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통제하에 나는 얼마든지 아바타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 더 이상 지구라고 하는 한 차원에 종속돼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차원의 물리법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내가 원하는 존재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래서 나만의 고유 정체성이 항상성이 또 다른 항상성을 가진 나의 신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오늘 얘기가 이걸로 마무리 짓기에는 좀 미진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창조주요 신이요 주인이다라는 얘기, 그걸 기반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것과 다 맥락이 다 있는데요. 차원 상승이라는 얘기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다른 차원으로 다른 이 세계라고 하는 다른 세계로 뭔가 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판타지스럽게 궁금해서 보셨을 거라면 결국은 동화 속 얘기나 소설 속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러고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 삶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다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에서 차원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진짜 차원 상승을 해서 어떤 신부도 아닌 상태, 어떤 몸도 아닌 상태로 내가 완전히 무국 상태로 완전히 내가 텅 빈 바다 그런 상태로 갔다가 어떤 몸이든 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지구에서의 한 물질계 체험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 있다. 그때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재벌 부럽지 않고 어떤 연예인 부럽지 않고 어떤 누가 잘 나가는 사람 부럽지 않은 나만의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나만의 매력을 가지고 나만의 세계를 당당하게 거침없이 자신 있게 살아가되 빛나고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마무리를 좀 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이 얘기들은 제 영상 내내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원 상승에 대하여 3부로 마무리를 지을 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차원 상승의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고 지구라고 하는 차원이 이미 물질계가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에 물질 기반이 바뀌고 있다. 그걸 알아차리면 물질 기반이 고체에서 기체로 입자에서 파동으로 바뀌는 시대로 지금은 전환되고 있는 시대라 물리 법칙이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고 있구나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차원 상승에 대하여 3부에 대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